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큐라클 주주님들. 이제 큐라클 같은 경우 금일 주가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, 여기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오늘 큐라클에 대한 내용을 좀 풀려고 하지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섞여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, 이 CU06 이 반환이 왜 큐라클에게 악재인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반환을 하고 뭐 이제 큐라클 입장에서는 이제 1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죠.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오면서 공짜로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까.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호재다, 뭐 추가적으로 다른 빅파마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분석하는 게 다르잖아요. 뭐 주주님들을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큐라클 자체 이 기업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현재 좀 위기가 닥쳐온 게 아닌가라고 좀 제 주관적인 이런 해석을 참고하고 싶습니다. 또 뭐 독단적인 이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다 조건이 있어요. 바이오 이 기업의 법에서 이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 있어서 큐라클이 좀 힘든 부분과 또 늦은 통보 이 블록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끈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큐라클 공시가 나왔죠. 이제 주주님이라면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 무엇보다 5월 16일 날 건립 반환 의향을 이제 큐라클하게 통보를 했죠. 즉 이제 반환했다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이제 건립 반환을 할게 하고 좀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이거 하여 이제 권리가 반환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좀 많이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이 16일 날 당연히 이 의향을 내밀고 여기서 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21일 날 이제 딱 통보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아마 이 흐름도 이 주주가 좀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, 이 기술력 자체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마련인데, 이 전에 나왔던 공시를 보면 돼요. 이 CU06 같은 경우 이제 황방병성이라고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이 치료제죠. 근데 이 황방병성이 눈에다가 약을 맞습니다. 눈에다가 딱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있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모든 시험에서 악화 없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차 평가 지표에서 평균적인 이 황방병선 중심 두께 이 라인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운 거죠. 왜냐, 이 황방병선 자체 눈에다가 주사를 맞기 때문에 이 눈 안의 두께도 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있어서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다 보니까 이 떼아 쪽에서 추가적으로 반환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, 무엇보다 이 떼아 측에서도 이 100억이라는 돈 적지 않은 돈이었을 거예요. 이 100억 누가 이 껌값입니까? 이 굉장히 귀한 돈이잖아요. 근데 이 100억을 그냥 우리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아예 반환을 해버린 부분에서, 왜냐, 이 기술력 자체가 우리가 기술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점과,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어서 지속적인 돈이 든다라는 거죠. 근데 돈이 추가적으로 많이 든다라는 건데 이 100억이라는 돈보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임상을 진행할 때 이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함에 좀 반환한 게 아닌가 싶고, 그게 아니었으면 이 100억이라는 돈 쉽게 다 주진 않았겠죠. 이런 부분에서 이때와도 좀 약간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속상하고 아쉬운 요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이 공시가 이제 나오기 전에 4월 26일 날 대표 주주의 이 블록딜이 있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때 4월 26일 날 종가가 이 18,1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해 봤어요.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80억 정도가 이 물량이 던져졌다라는 거죠.
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주주 측에서도 미리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, 이 국내 바이오 기업 자체가 이제 큐라크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안 좋은, 약간 좀,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은 그런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블록딜 우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동닭 이 단독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하죠. 근데 최소 이 400억의 자금과 그리고 이 보통 특례 상승처럼 주요 유증이 필요합니다. 그럼 또 여기서 유상증자 떼버리면 주주님들 또 이제 주주님들 돈 갖고 장난치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부분과 무엇보다 큐라클의 이 매출 잠시만요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 큐라클의 매출을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이 잡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3년간 발생한 매출이 전부 다 CU36에 대한 기술 이전 마일스톤 계약으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. 근데 떼아가 뭐 100억 줘서 뭐 당연히 좋죠. 안 좋은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? 당연히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이 자본금을 어디서 확보하냐는 거죠. 왜냐, 과거에도 이 자본금 없어서 기술 이전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지만 추후 없다면 또 지속적으로 0이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된다라는 거죠. 뭐 추가적으로 큐라클이 이 CU0636만 있는 게 아니지만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제 CU06만 있는 게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CU06입니다.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CU06만 있는 게 아니지만 파이프라인이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이 황방병서 현재 많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다른 부분에서 도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힘을 받기, 이 기대감을 좀 받기는 어려운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. 또 큐라클이 이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 중요합니다. 근데 저는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 전기순이익 마이너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매출액이 그나마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.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 미만이 되면 안 되고 분기 매출 3억 이상 그리고 반기 매출도 7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과연 이 모습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을까?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. 1분기 유동자산을 봤을 때 이 412억이고 현재 부채 같은 경우 261억의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폭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방면에 과연 이 문제를 이 큐라클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이 미래가 좀 우려된다, 걱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큐라클의 주가를 같이 보시면 이 큐라클 같은 경우 여기서 제가 이때 당시 좀 우리가 하한가를 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속상하죠. 이 주주님들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제가 이거 다 압니다. 이거 큐라클 제가 카페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니까 이 주주님들 직접 발 먹고 나서서 우리가 약 홍보하고 했는데 큐라클 이 기술력 황방병성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속상하다라는 부분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하방으로 얼마든지 좀 열려있기 때문에 왜냐? 왜 하방으로 열려있냐? 매물대가 없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은 정말 좋아요.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라인은 좋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한가를 간다고 해도 앞으로 받쳐줄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? 이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던져지게 된다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방 압력이 크게 매물대가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리스크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큐라클에 대해서 좀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제가 정말 좋은 영상들 그리고 좋은 호재들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좀 아직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좀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. 아직 좋은 소식이 따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큐라클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이 나오고 또 주주님 힘내라고 정말 항상 응원하고 있고 저한테 그냥 욕해 주세요 편하게 저한테 편하게 욕해 주시고 이제 큐라클 제가 끝까지 파헤치면서 제가 이 담당자 끝까지 전하면서 큐라클 주주님들 마음 대신해서 미친 듯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